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일반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대리권 보시면 40페이지죠?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내가 직접 봐봐. 갑이요, 을하고 직접 계약을 해. 을하고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죠?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을은요,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하면은 나한테 법률효과가 기속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리의 경우는 대리는요, 이 지금 갑이 있죠? 갑을 본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갑이요, 여기 을한테 뭐를 주냐?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된다? 대리인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 을이요, 여기 병하고 계약을 하죠. 병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죠. 이러면 계약을 뭐라고 그래? 계약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법률 행위죠. 그럼 봐봐, 대리인이 법률 행위란다. 그러면 나 대리인이 행위란다. 대리행위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그러면 뭐다? 여기요. 여기서 뭐다? 이 대리행위로 인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법률 효과. 그것을 말한다. 대리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뭐냐면 대리에 있어서 삼면관계 세 가지의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봐봐요. 본인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래서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그러면 모든 효과는 본인한테 가. 희한하죠. 원래는 효과가 내가 계약하면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나한테. 그런데 을이 계약을 했는데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가요? 본인한테 가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우리는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권한이다. 권한. 또는 이것을 뭐란다? 지위다. 자격이다. 이렇게도 얘기해. 그 권한이라고. 우리가 여러분요 보면 권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고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권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뭐 글자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권한이라는 것은 뭐다? 바로 대리권의 권한. 여러분 회사에 보면 대표이사 있죠? 대표이사는 뭐가 있죠? 대표권이죠. 그러면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죠? 그것도 권한이에요. 우리 학원의 실장님이요? 실장님은 학원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 뭐다? 뭐를 가지고 있다? 권리다, 권한이다,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은행의 지정자인도요? 지정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누굴 위해서 일을 해? 은행을 위해서. 그걸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래서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뭐 권한이 뭐다?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권한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타인에게 을이요 타인에게 법률 효과를 기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권한이라고 그래.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남 일하는 거,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알겠죠? 그걸 뭐란다? 권한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그래서는 봐봐요. 이 대리에서 대리인은요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책임을 져야 안 져? 책임을 안 진다니까요. 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간다? 그러니까 이 대리 효과라는 게 바로 책임이잖아요. 모든 책임이 본인한테 가요. 이걸 이제 우리가 알면서 지금부터 봐야 돼. 대리인은 계약만 해. 그럼 모든 것이 다 누구한테 가죠? 본인한테 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본인한테. 그래서 여러분 뭐 보면 이건 이제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알면은 우리가 이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이 사실 하나만 하면은 대리에서 우리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대리에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상대방이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은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하는 거죠. 본인한테. 모든 건 본인한테 가니까. 무슨 알겠죠? 그럼 이게 바로 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리는 봐봐. 대리는 어디에 있느냐?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란다?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라고 하죠. 이 법률행위를 보면 무슨 요건이 있어? 성립 요건이 있고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에 보면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특별 효력 요건에 뭐가 있어? 대리권이 있잖아. 대리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리권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에 속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효력에 속해. 대리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법률행위 효력에 속하니까 결국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 법률행위에만 대리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대리는 뭐는 안 된다? 대리는 뭐가 안 돼? 불법행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안 된다? 사실행위는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사실행위는 뭐가 있어? 순수사실행위하고 혼합사실행위 이렇게 있죠. 순수사실행위는 뭐가 있어요?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혼합사실행위는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선정, 유실물 습득, 물건의 인도. 이게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행위죠. 대리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만 된다? 법률행위. 근데 법률행위는 또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재산상 법률행위가 있고 하나는 가족법상 법률행위가 있단 말이죠. 이 가족법에는 대리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요, 신혼여행을 대리로 갈 수 있나요? 신혼여행? 야, 너 걱정하지 마. 결혼만 해. 신혼여행은 내가 대리로 깔끔하게 갔다 올게.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게요. 알겠죠? 안타깝지만 안 된다고. 그래서 대리가 안 돼.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여기 보면 준법률행위 있죠. 준법률행위. 이런 준법률행위 보면은 뭐가 있죠? 표현행위 있죠. 표현행위. 표현행위를 보면 뭐가 있어요?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 것이 기억나요? 관념의 통지가 있고 감정의 표시, 감정의 표시 용서. 이러면요, 대신 용서해 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우리 보면 꼭 그런 사람 있죠. 야, 내가 너 친한 친구 너 누구 알지? 너 걔 친하지? 친해. 그러면은 야, 걔 이렇게 정말 못됐더라.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 걔 그럴 리가 없는데? 걔 뭐 기분이 나쁜 일 있었나? 절대 그런 애가 아니야. 야, 너 그러면 너 얘 내가 대신 사과할게. 말이 돼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 오지랖 넓어가지고 꼭 자기가 사과해. 그런데 그게 사과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은. 알겠죠? 그것은 안 돼. 의사의 통지는 뭐죠? 의사 통지 뒤가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의사의 통지는 뒤가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재고, 또 거절. 간접 통지는 통지, 간통상이죠. 승인, 승낙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들 뭐가 된다? 이것은 대리가 허용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법률행위는 모두 재산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 단독, 계약, 합동행위가 있죠? 그래서 단독, 계약, 합동행위는 대부분이다. 뭐가 돼? 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특히 단독행위 보면 뭐가 있죠?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거 봐봐. 있는 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가 있어요? 뭐 추인이라든가 철회, 면제라든가 상계, 해제, 해지, 취소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대리가 허용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밑도 끝도 없이 가면 뭐라고 나올 수 있냐?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한 경우 갑의 대리인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행사할 수도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왜? 취소권은 의사표시고 단독행위고 법률행위죠. 이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법률행위니까 그렇다면 법률행위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이걸 보면서 잠깐 정리를 먼저 하죠. 거기를요. 자, 그럼 대리 1번 봐봐. 맨 위에 대리의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죠? 법률행위, 가족법상 안 되고 불법행위 안 된다. 사실행위, 손수사실행하고 혼합사실행위 대리 허용 안 된다. 표현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허용이 된다. 감정의 표시 용서는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대리하고 구분되는 게 하나가 있어. 대리하고 그게 바로 뭐냐?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 아까 우리 대리는 삼명관계 얘기했죠. 대리 뭐라고 했죠? 대리는요?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면은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한다고 그랬죠?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해. 그러면 대리인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자는 뭐냐? 그럼 사자가 대표적인 게 뭐죠? 심부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알겠죠? 본인이 있죠. 여기 사자가 있죠. 사자가 있고요. 여기 갑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본인이 먼저요 의사와 표시를 결정을 해. 표시를. 두 번째요 여기 의사와 표시를 결정을 해. 의사 표시를 결정을 해. 이렇게 의사 표시요. 사자죠. 사자는요 전달기관이요.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고 여기요 표시기관이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어요. 그럼 전달을 갑에게 하겠더니 을한테 전달했어. 그것을 뭐란다? 부도달의 문제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런 누가 있죠? 전달은 누가 있죠? 우체국 집배원이죠. 이런 우체국 집배원 내가요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면은 우체국 집배원이 편지를 배송하죠. 그걸 전달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럼 표시기관은 뭐죠? 요즘은 그런 게 언제 없죠. 옛날에는 전보 칠 때 전보 같은 거 많이 쳤죠. 전보 치면 어떻게 내가요 전화기로 뭐죠 이렇게 전보 좀 쳐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말 듣고 그대로 전보로 치죠. 그걸 뭐한다? 그것을 표시한다고 그래. 그럼 이런 가끔요 내가 가서 얘기하죠. 가서 저기 미안한데 실장님한테 뭐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가서 말 그대로 갖다 그대로 전하죠. 그걸 뭐라 한다? 말을 하죠. 표시기관이죠. 표시. 말을 갖다 그대로 전하는 거. 그래서 표시기관이죠. 표시기관은 뭐다? 표시를 잘못하면 뭐라고 한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에 해당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이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대리와 유사해. 대리와 유사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면 뭐가 나온다? 우리가 나중에 사자가 표현 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표현 대리가. 그때 그 사자는 표시 기관으로서의 사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봐봐요. 어린아이 있죠.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얘기하죠. 옆집 가서 아줌마 우리 엄마가 놀러 오래요. 이렇게 좀 전하고 와 이렇게 했죠. 근데 걔가 이제요 엄마한테 이제 얘기하려고 나가죠. 나가다가요 문을 꽉 닫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문이 꽝 닫히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 한다? 천둥 놀고 우리 엄마가 절대 집에 오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뭐요? 표시는 뭐예요? 표시를 잘못했대 이 말이죠. 표시를 잘못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가 됐느냐? 우리 원래 착오는 뭐가 착오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는 사람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사자에서의 착오는 뭐냐? 본인의 의사와 사자의 표시를 비교해가지고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뭐죠? 집에 놀러 오라 해 그랬는데 얘는 지금 뭐라 해서 절대로 오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했죠? 의사표시가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걸 표시상의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사자의 경우 이 의사표시를 누가 결정하냐? 본인이 의사표시를 결정을 해. 본인이 의사표시를 결정하니까 의사표시의 하자요. 의사표시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본인을 기준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사자는 의사 능력이 없어도 돼. 사자는. 왜요? 여러분요, 5살, 6살짜리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도 곧장 심부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사자는 의사 능력이 없어도 돼. 원래 이러면요, 의사 능력이 없으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잖아요. 사자는 의사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사자는요,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한다? 본인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잘못 결정된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그래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요, 본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본인은. 알겠죠? 본인은요. 이게 이제 사자란 말이죠. 그런데 봐봐요. 이것과 비슷한 게 대리란 말이죠. 대리요? 그런데 대리는요,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하죠. 그러니까 대리는요, 모든 의사결정은 누가 해요? 대리인이에요. 대리는 을이 모든 걸 결정을 해. 집 좀 팔아줘? 그러면 그 갑이 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을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의사표시 결정이 있죠? 이것은 대리의 경우는 누가 한다? 대리의 경우는 누가 해? 지금 빨간 것이 지금 대리예요.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하자가 있냐 없냐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대리인은 계약만 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이 지죠?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행위 능력. 여기는요, 사자는 의사 능력이 없어도 되지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은 없지만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알겠죠? 대리인은. 왜? 자기가 의사를 표시하니까. 그 다음에 의사 표시 하자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하자도. 그런데 여기 사자에서는 본인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대리에서 본인은 대리에서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 왜?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니까. 이게 지금 빨간 거란 말이죠. 빨간 것은 뭐다? 대리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 대리에서는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 알겠죠? 그런데 사자에서는 본인이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되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대리인은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본인이 지니까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되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그런데 사자는요, 사자는 책임이 뭐가 없죠. 그냥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 능력이 없어도 돼. 그래서 대리에서는 모든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그런데 사자에서는 모든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자하고 대리가 약간 차이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는 보면 거기 그림 한번 볼까요? 전달기관이고 전달기관 잘못하면 부도달의 문제이고 표시기관은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죠. 사자는요, 의사능력이 없어도 되죠. 그 다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본인이 의사표시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하자는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을 기준하죠. 본인에다 써. 그 밑에다가 행위 능력 있어야 한다. 본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본인은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자, 그럼 밑에 오른쪽이요. 오른쪽 박스 한번 봐봐. 오른쪽 맨 밑에 박스 보면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죠? 자, 거기서 본인에다가요, 권리 능력만 있어도 된다. 갑에다가 지금 어디를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40페이지 그림의 맨 오른쪽에 박스 하나 있잖아, 조그맣게. 본인에다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됐죠? 대리인 옆에다 써, 대리인. 대리인이 됐죠? 옆에다가 써. 의사와 표시를 결정. 대리인이 첫 번째요. 1번. 의사와 표시를 결정을 해. 대리인이. 두 번째는요. 의사 표시의 하자는 2번. 의사 표시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의사 표시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세 번째.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되나?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되나?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행위 능력은 없어도 돼. 그런데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지금 됐나요, 지금요? 됐어요? 알겠죠? 별것도 아니죠, 지금. 자,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됐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요, 이건 이제 보는 것이고요. 이런 그 밑에 한번 봐봐요. 41페이지요. 1번.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그래서 재산상 법률행위, 이렇게요. 2번.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규정하고요. 3번. 순수 사실행위와 혼합 사실은 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불법행위, 대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사실 시험에는, 예전에는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요. 요즘은 시험은 자주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한 번 틀리면 아주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자, 그럼 봐요. 여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아까 우리 대리는 세 가지의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리는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잖아요. 갑이 있으면 갑을 뭐란다? 본인이고요. 여기 병이 있죠. 병을 뭐란다? 상대방이고요. 상대방. 여기 뭐가 있죠? 을이죠. 을이 뭐다? 대리인이다. 이렇게요. 을하고 병하고 계약하죠. 이렇게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란다? 대리행위다. 이렇게요. 대리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보냐? 갑인한테 뭘 준다고 했죠? 뭘? 대리권을 준다. 이 대리권은 권리이다. 권한이다. 권한이다. 권한. 알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빼고 어디가 뭐냐? 여기요. 대리권만 본다. 이 말이죠. 갑인한테 대리권 중 이것만 먼저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대리권 어떻게 돼요? 대리권을 갑인한테 이렇게 준다 이 말이죠. 그럼 주면은 먼저 대리권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 발생하고 그럼 여기 변경되고 그다음 대리권이 소멸하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발생에는 뭐가 있냐? 여기서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리권의 변경은요.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요. 대리권의 남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대리권 소멸은요.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고 법정 대리에만 있는 것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갑하고 을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 거예요. 이 논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리권의 범위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것이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럼 보면 우리가 법정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죠. 법정은 뭐죠?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 이렇게 규정. 그 다음에 이것은 법원이죠. 법원이 선임을 해요. 법원이 선임. 이렇게요. 법원이 선임. 그래서 법률의 규정. 이렇게. 법률의 규정. 이렇게. 법정 대리. 이렇게요. 법원이 선임. 이렇게요. 그럼 법률의 규정이 뭐가 있어요? 법에 규정된 거 뭐가 있어? 친권자는 보통 몇 명이죠? 2명이죠? 법정대리죠? 법원이 선임이 뭐죠? 파상관제. 그럼 기억나죠? 파상관제는 뭐라고 그래? 파상관제. 뭐다? 우리 107, 108, 109, 114 때 뭐에 들어가? 제3자에 들어가죠? 이 파상관제는 갑이라는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 갑이라는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뭐라 한다? 파산관제인이죠. 자, 그러면 임의대리가 중요해요. 임의대리는요, 법률행위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무시 중요하죠. 여기 봐봐.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은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오지? 이렇게 나와. 임의 대리권 이렇게 나오지 않고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 그걸 무슨 대리라고 그래요? 임의 대리다 이 말이죠.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법률 행위 그러면 법정 대리 가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법률 행위는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계약이 있죠. 계약. 그래서 단독 행위하고 계약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단독 행위는요? 단독 행위는 뭐가 있다? 수권 행위요. 그래서 수권 행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권 행위 이렇게 권한을 뭐하는 행위? 수여하는 행위. 수권 행위 이렇게요. 그래서 수권 행위는 뭐다? 수권 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그래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것을 수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한을 수여하는데 이 수권행위는 첫 번째가요 의사표시예요. 두 번째가 뭐죠? 불요식이에요. 불요식.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비출연행위예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수권행위에 의해서 권한이 수여된다 이 말이죠. 수권은 뭐죠? 권한을 뭐한다? 수여하는 행위다 이 말이죠. 누가 한다? 본인이 한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는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계약이 있죠. 계약은 뭐가 있죠? 위임. 이런 위임장 주는 거 있죠? 위임장. 이것은 위임 계약이죠. 위임 계약. 이런 계약은 뭐예요? 청약과 상락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럼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은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죠. 그래서 이걸 뭐란다?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된 법률관계.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봐봐. 여기요. 우리가 위임장 주죠? 그러면 갑이죠? 갑을 뭐란다? 위임인이라고 그래요. 여기 을을 뭐란다? 을을 뭐란다? 수위민이라고 그래요. 수위민. 알겠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란다? 위임장을 주죠? 위임장이요. 위임장을 주죠?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에 뭐란다? 두 사람이죠? 그래서 위임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위임계약. 그럼 위임계약은 뭐다? 원인이죠? 원인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죠. 결과로서 뭐가 나온다? 수임인을 보통 뭐라 한다? 우리는 보통은 대리인이라고 하죠. 그럼 이 사람을 뭐라 한다? 본인이라고 하죠. 알겠죠? 그래서 갑에서 을한테 이렇게 뭐가 생긴다? 대리권이 발생하죠. 이걸 무슨 대리가 한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위임계약 이걸 뭐라 한다? 원인된 법률관계죠. 이 원인된 법률관계 또는 뭐에 의해서 원인된 법률관계고요. 또는 뭐에 의해서 수권행위,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인이 되죠. 이것을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봐봐요. 이런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계약은 두 개죠. 두 개.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갑이 만약에 본인이 미성년자다. 그러면요. 위임계약,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요. 을이 만약에 미성년자다. 을도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은. 그런데 여기요. 수권행위는 누구만 하죠? 본인만 하죠. 본인의 단독행위죠. 단독은 한 명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수권행위 권한을 줬는데 갑이 만약에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갑만 취소하지 대리인은 취소를 못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권행위는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본인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요. 위임계약은요. 양 당사자가 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위임장을 주면은 언제나 그러면 대리권이 있냐? 그건 아니에요. 위임장을 줬다 하더라도 대리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반대 사실을 증명을 못하면 위임장이 있으면 일단 뭐가 있는 걸로 봐?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봐요. 여기요. 그럼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대리권이 발생을 했죠? 이제서야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유권 대리, 없으면 무슨 대리 한다?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럼 이제 대리권이 이제 을한테 있죠? 이제서야 을을 대리인이라고 하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뭐라고 의사를 표시하죠? 그걸 능동 대리라고 그래.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무슨 대리라고 그래? 수동 대리라고 그래. 능동 대리, 수동 대리 이렇게. 자, 그러면요. 대리는 모두 몇 가지 종류가 있다? 6가지. 첫 번째, 발생 원인이 법률의 규정이냐 법정 대리, 법률 행위냐 임의 대리. 그 다음에 대리권의 유무에서 대리권이 있느냐 유권 대리, 없느냐 무권 대리. 의사표시의 방향, 의사표시를 하느냐 받느냐에 따라서 능동 대리냐 수동 대리냐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럼 봐봐. 이러면 대리인이요.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대리인이 자기 멋대로 일을 하면 되나요?
자기 멋대로 막 다 해.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권이 어떤 갑일한테 자기 집을 저당 잡고 돈을 1억을 빌려오라 이렇게 해서 1억을 빌려오라 이러면 다 대리권의 범위라고 그래. 그러면 갑이 은행 가서 돈을 얼마를 빌려야 돼? 1억 빌려야죠. 그럼 1억 빌렸어. 1억을 빌렸어. 그럼 이 1억은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 갑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얼마 빌렸냐? 3억을 빌렸어. 3억을 빌렸단 말이죠. 그럼 얼마를 더 빌렸어요? 2억을 더 빌렸죠. 2억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건 우리 책임져.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를 따지는 것은요, 누가 어디서 얼마만큼 책임을 지느냐를, 그것을 한계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느냐, 대리인이 책임을 지느냐,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리권의 범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가 있고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분명한 경우는 대리권의 범위 안으로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대리권의 범위 밖으로 확 분명한 경우 두 가지가 있어. 먼저 볼까요? 먼저 봐봐요. 매매계약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입찰을 봐오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내 돈 빌려준 거 영수 받아오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예금 좀 하고 오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예금이요? 약간 예금 좀 하고, 매도 집 좀 처분하고, 처분하고 오라고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하냐? 이 대리권 범위 밖은 극과 극이다 이 말이야. 극과 극이다. 암기하면 아주 간단해요. 극과 극은 대리권의 범위가 아니에요. 대리권의 범위가 바뀌란 말은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봐봐요.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을 하고 그랬더니 가서 계약을 해지하고 왔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입찰을 봐오라 했더니 가서 취하에 동의하고 왔어. 돼? 안 돼? 영수하고 그랬더니 가서 채무를 면제하고 왔어. 면제. 예금 좀 하러 왔더니 가서 예금 해놓고 나서 대출 받았어. 집을 처분하고 그랬더니 가서 집을 하나 다시 팔고 사왔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극과 극이니까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냥 암기하면 되잖아요. 한번 보면 그냥 암기가 되죠. 그런데 이런 걸 사고 싶어 내가. 대리인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특별하게 본인으로부터 다시 뭐가 있어야 돼? 수권이 있어야 돼.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 다시 권한을 수여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권한을 뭘 해야 돼? 수여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대리권 범위 아니죠? 대리권 범위 아니죠? 아니면 뭐란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죠? 체결과 이행이 있죠? 체결과 이행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 대리권이 있죠? 임의 대리권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여기 봐봐요. 매매계약 체결 있고, 체결과 이행이 있고, 임의 대리권이 있죠? 그럼 체결하면 뭐예요? 체결? 갑일한테 계약을 체결하러 오라고 했는데 해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는 된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일한테 집 계약하고 오라고 했더니요,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고 나서 병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았다 이 말이죠. 원래 이러면요, 계약을 하면은 그 돈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본인 통장에 보통 다 넣죠.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 통장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됐느냐 안 되느냐?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상대방은요, 대리인한테 잔금을 주고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본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대리인이 그 돈을 받았죠. 받았는데 대리인이 그 돈을 본인한테 주지 않고 대리인이 써버린 경우가 있어요? 없어? 있죠. 그래서 수령해가지고 대리인이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 그래? 대리권의 뭐라 그래? 남용이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대리권 남용. 그럼 대리권 남용은 본인한테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이 말이죠. 대리권의 남용은 본인한테는 이익이요 손해요? 손해다 손해. 그래서 손해인데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써도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져?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손해죠. 그럼 봐봐요. 항상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은 대리권의 남용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해가지고 대리인이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쓰는 것을 대리권의 남용이죠. 그건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니까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그럼 본인한테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손해여도 본인이 책임지죠. 따라서 본인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넓혀야 돼요? 좁혀야 돼요? 좁혀야 되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대리권의 제한이다. 대리권 제한.
그래서 먼저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 범위 안에서 남용을 한다. 남용하면 본인한테 손해다. 본인은 대리권을 제한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데 대리권을 이 돈을요 대리인한테 주면은 대리인이 그 돈을 본인한테 주지 않고 대리인이 써버릴 것 같아. 대리인이 사용할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을 상대방은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본인 통장에 줘야 되겠죠. 그런데 본인 통장에 주지 않고 그 돈을 누구 통장에 넣었다? 그 기어이 대리인 통장에 넣었더니 대리인이 정말로 써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까지 본인 너가 책임져라 그러면 안 되죠. 그 말은 대리인과 상대방 둘이 짜고 지금 갑을 물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것이라는 것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요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 이해됐어요?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됐죠? 자 이제 봐봐요 다시요. 그래서 이제 남용이고 여기 매매계약 체결하고 여기는 지금 이행이죠. 이행이란 말은 등기까지 하고 오라면 등기까지 하고 와라. 그럼 뭐다? 등기를 하려면 잔금을 받아야 되겠죠. 잔금 지급 기일을 말할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고요. 임의대리가 뭐죠? 임의대리가 뭐예요? 임의대리라는 것은 이 갑이 을한테 숙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을 준 거죠. 그럼 이 대리는 상대방한테 자기가 말만 해요? 말만 해? 말만 하면 무슨 대리? 능동대리죠? 상대방이 말하는 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 서로 주고받고 해야죠. 그걸 말한다.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수령 대리권도 있다. 이것을 말한다. 올해는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건 지금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바뀌다 명확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 아닌지 바뀐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불분명해요? 무슨 말이죠? 이런 거죠. 봐봐요. 갑이요 봐봐. 갑이 일한테 대리권 주면서 뭐라고 하냐? 갑이 일한테 대리권 줬죠? 그러면서 야 너 내 대리인 좀 될래?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그래? 야 그래 그러면 내가 뭘 할까?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할게. 나중에 얘기한다 했더니 지금까지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죠? 보존행위요.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질이 일단 안 변해야 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계량 행위를 할 수 있어. 자 여러분요 이용이 뭐냐 계량이 뭐냐 봐봐요. 본인이요 상대방한테 돈을요 1억을 무이자로 빌려. 무이자로 자기 친구니까 무이자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요 그 돈을 좀 관리하면서 대리권을 줬어. 내가 이제 대리인이 됐죠. 대리인이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요 본인이 무이자로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란다? 이자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자를. 이자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무이자를 이자로 달라고 했으면 본인한테는 좋아졌어? 나빠졌어? 좋아졌죠? 우리요 초과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꾸면 좋아졌어? 나빠졌어? 그걸 뭐라고 얘기해? 계량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이자를 이자로 바꾸는 것을 계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용 뭐죠? 이용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나한테 돈 1억을 빌려주면 돈 1억을 맡기면서 나한테 좀 관리 좀 하래요. 그냥 1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받으면 더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걸 이용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 계량과 이용은. 그럼 뭐가 하면 안 된다? 성질이 바뀌면 안 되죠. 그럼 봐봐. 은행 예금이요. 은행을 예금을 해놓고 본인이요 나한테 뭐라냐 좀 관리 좀 하래. 그랬더니 내가요 예금을 인출을 해. 인출을 해가지고요 친구한테 빌려주거나 또는 주식을 샀다 이 말이죠. 로또를 샀다. 주식을 샀더니 대박이 났어. 이러면 대박 아니라 쪽박이 나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성질 봐. 예금 뭐죠? 예금은 권리죠. 권리. 돈을 인출하면 뭐죠? 돈이죠. 돈은 뭐다? 물건이죠. 그러니까 뭐요? 권리가 뭐로 바뀌었어? 물건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권리가 물건으로 바뀌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것은 안 되는 거. 이것은 성질이 바뀌어서 안 돼. 밭을요 대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형질 변경 안 돼. 아무튼 성질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이 인출하면은 돈이 돼버리죠. 물건이 되죠. 그럼 무조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거 봐봐. 보존행위는 뭐죠? 보존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보존이죠. 집이
낡아가지고 집이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어. 그러면 어때요? 하자가 있으면 수선해야죠. 수선한다. 보존이에요. 미등기예요.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면 뭘 해야 돼요? 보존 등기를 해야죠. 보존 등기. 이것은 보존이에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진행돼요. 지금 갑의 권리가 10년 지나면 권리가 없어져. 가만히 놔두면 권리가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소멸시효를 뭐를 시켜야 돼요? 중단을 시켜놔야 되겠죠. 이것을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여러분, 이 대리권의 범위 있죠? 대리권 범위에서 특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그 위에 강의 노트 한번 봐봐요. 강의 노트 보면은 뭐라고 했죠? 대리권 범위 아니다, 바뀌다. 그래서 다 남아있죠? 체결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령 동그라미예요. 수령인데 쭉 오른쪽으로 가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요, 자기나 제3자를 위해서 쓰는 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고,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고, 상대방이요, 그 사실을 모르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여기 알았거나 알 수 있다가 뭐죠? 어디서 나죠? 알았거나 알 수 있다가 비진이 표시죠. 비진이 표시를 유추 적용. 그래서 이 대리권의 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바로 그 밑에 비진이 표시 유추 적용. 거기 비진이 앞에다가 별 하나에. 그래서 대리권의 남용은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대리권의 범위 안을 봐봐. 계약 체결과 이행이죠. 잔금 지급기를 연기할 수 있고, 임의 대리는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고, 소송상 화해나,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한테 화해나 포기를 해도 좋다, 중간에 포기도 좋다, 이렇게 대리권을 줬더니 진짜로 변호사가 소송을 포기했어. 포기하라고 하니까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바꾼요, 체결이다, 해자면 안 되죠. 처분하고라 했는데 매수하면 안 되죠. 예금하고라 했는데 담보로 대출받으면 안 되죠. 입찰을 봐오라 했는데 취하면 안 되죠. 영수 돈을 좀 받아오라 했는데 면제하면 안 되죠. 내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판결금을 수령하고 오라 해서 판결금은, 그랬더니 이 인간이 가서 뭐하고 왔어? 포기하고 왔어. 그러면 돼, 안 돼? 극과 극이잖아요. 이런 것을 하고 싶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밑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죠.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가옥의 수선,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소멸시효 중단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기량이죠.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예금 인출. 그러면 큰일 나. 형질 변경, 예금 인출. 항상 시험은 이거밖에 안 났어. 형질 변경, 예금 인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밑에 여러분요, 밑에 41페이지 요약정리 2번 봐봐.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죠. 임의 대리권은 수권행위죠. 수권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 즉 줄고 의사표시 줄고, 그 다음에 불요식행위 줄고, 맨 끝에 비출연행위 줄고. 알겠죠? 불요식이고 의사표시고 비출연이다. 인감만 교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회사의 업무 처리나 동업계약 같은 걸 체결하라 하면서 인감 동그라미 인감을 주면은 대리권 소유가 돼. 그러니까 그냥 도장만 맡기면 대리권 소유가 아니에요. 자, 임의 대리권은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해석을 하는데, 2번 수권 범위에 포함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임의 대리권에는 맨 끝에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고, 니은 매매계약 체결 동그라미 체결, 중도부나 잔금을 수령하고, 디귿은요, 매매계약 체결 동그라미 이행 동그라미 체결과 이행에는 두 번째 줄 줄고, 매매 대금 지급기를 연기, 매매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 있고, 늘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는 맨 끝에 처분도 뭐 할 수 있다, 포기도 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수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거 영수 동그라미, 그 다음 맨 끝에요, 면제 동그라미. 니은은요, 계약 체결할 때 체결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운데 돼 있죠, 해제 안 된다고 했지, 해제 동그라미. 디귿은요, 예금 동그라미요. 예금을 하지 마라, 예금을 해오라 이랬는데, 맨 끝에요, 예금을 담보로 대출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니은은요, 경매 입찰 동그라미, 입찰을 바라는데 오른쪽 페이지요. 맨 위에 강제 집행 신청 취하에 동의할 수 있다, 없다? 미음은요, 판결금을 수령해 오라고 해서 수령 동그라미요. 그런데 맨 끝에요, 소송 비용 상환 청구에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고요. 비읍은요, 부동산을 미수, 그런데 맨 끝에 뭐 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를 모른다. 보존행위는 봐봐. 보존행위, 가옥의 수선, 그 다음에 보존 등기,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냐? 부패하기 쉬운 물건 매각.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 틀린 건 아니지만. 소멸시효의 종단. 이것은 제한 없이 가능하고. 바로 밑에 봐. 바로 밑에. 은행 예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대여. 은행 예금을 찾아서 주식을 사는 것. 그 다음에 대형질 변경하는 것.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대리권 남용이라고 되어 있죠. 대리권 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대리권의 범위 내다. 그래서 1번 대리인이 외형적으로는 그 다음에 줄거 대리권 범위 안 거기 줄거어요. 대리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리인 자신 줄거 제3자 이익 줄거 이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요. 2번 원칙 동그라미 원칙 본인에게 줄거 본인에게 대리권과 기속 줄거 왜요? 대리권 범위 아니니까. 그런데요 두 번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107조 1항 단서 줄거 107조 1항 단서 그걸 뭐란다 써 비진이 표시 이렇게요. 이걸 비진이 표시를 유추 해석해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자, 이민들의 법정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대리권 소멸을 봐봐요. 여기 그러면 여기 좀 보면 이제 여기 대리권이 발생을 하고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 대리권 남용까지 봤죠 지금. 이제는요 대리권의 제한을 봐야 되는데 제한 말고 먼저 여기 소멸을 먼저 봐. 소멸을 공통으로 소멸한다는 것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다 소멸하는 건 이 말이죠. 여러분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다 소멸하는 건 뭐다? 뭐가 있어? 본인은 뭐가 있어? 사망이 있죠. 사망. 대리인은 뭐가 있어? 사망하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하고 피성년 후견인 이겠죠. 피성년 후견인 파산 사망 이렇게 알겠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름만 하면 안 돼. 이거 맞는 말인가 봐봐. 대리권 소멸원으로 본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다. OX. 대리권 소멸으로 본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다. OX. 여러분 눈 없어요? 여기 본인은 뭐밖에 없어? 본인은 사망밖에 없다니까요. 파산이나 성년후견 개시심판은 대리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 개시심판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본인은 뭐밖에 없어? 사망.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대리인이 사망해, 대리인이 파산 선고,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아야 돼. 자 문제. 피성년 후견인은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 왜?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이 지금 갑이요 을이요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갑이 그걸 알아. 알면서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처음에 이 을이 지금 멀쩡한 사람이야. 멀쩡해. 멀쩡한데 그 멀쩡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 대리인으로 된 다음에 걸어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접시물에 빠져가지고 피성년 후견이 됐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멀쩡한 사람이 대리인으로 된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 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지금 이해됐나요? 그런데 처음부터 미성년자다. 처음부터 피한정 후견인이다.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이다. 그걸 알면서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모르고 대리권에 선임했어. 선임하고 난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돼. 대리권 소멸해. 그런데 모르고 정상인을 선임했는데 피한정 후견인이 됐어. 그런 경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뭐만 소멸한다? 피성년 후견인이 된 경우만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공통이고 법정 대리는 없는데 임의 대리에만 있는 거 있어. 임의 대리에만. 법정 대리는 없는데 임의 대리에만 있는 거 뭐가 있어? 뭐가 있다? 여기 수권행위하고 원인된 법률관계죠. 그래서 수권행위의 철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가 있어. 이것은 어디만 있어? 임의 대리에만. 법정 대리는 있어 없어? 없어. 그 먼저 감정평가에서 시험에 뭐라 나왔냐? 임의 대리에만 특유한 소멸 원인으로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한한다 OX X란 말이야. 뭐도 있다? 수권행위 처리도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제한 능력자가 뭐가 돼야 돼? 능력자가 되면은
법정 대리권이 소멸을 해. 이해됐나요 지금? 그래서 그걸 얘기하죠. 결 봐봐. 맨 끝에 6번 대리권 소멸. 임의 대리권과 법정 대리권의 공통 소멸 사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희롱인 개시, 대리인의 파산 선고. 2번 줄거 봐.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거기까지 줄거. 여러분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을 뭐라고 얘기해? 그걸 임의 대리라고 한다니까.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라니까요. 임의 대리는 뭐라고? 법률 행위라고.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공통의 소멸 사유 외에 그 위에 있는 거 빼고도 그 다음에 줄거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바로 옆에 수권 행위를 철회,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아닌 자가, 무슨 말이죠? 멀쩡한 사람이 이 말이죠. 대리인으로 된 후에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 후견이 되면 그때 뭐란다? 대리권이 소멸한다. 써 옆에다가 뭐라 써요? 피한정 후견인은 소멸 사유 X. 피한정 후견인은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맨 끝에 5번 보면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죠? 그럼 법정 대리권 소멸하죠? 4번 봐봐. 4번이요. 원칙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자 줄거. 얘는 원래 의사무능력은 무효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 일시적 동의라며 술 마시고 필름 끊겼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어젯밤에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술 한잔 했어. 그래서 필름이 끊겼어. 그러면 대리권이 뭐 한다?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만약에 술이 찬 상태에서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계약을 했어. 그럼 뭐가 돼? 무효죠. 그것은 계약은. 그런데 여러분요, 뭐 대리인이 술 한잔 마시고 필름 끊겼다 해서 대리권 소멸한다, 그건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 대리권 소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뭐가 나왔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나와 있나요 지금요? 나와 있어? 자, 그러니까 봐봐. 이제 여기 이제 봐봐. 우리가 이제 지금 대리권이 발생하고 변경하고 그 다음에 소멸하는데, 변경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받고 대리권의 남용을 받죠? 그러면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본인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럼 대리권을 넓혀야 돼, 좁혀야 돼, 좁혀야 된다. 그걸 말한다? 대리권의 제한. 제한은 첫 번째 119조 공동대리가 있어요. 자, 봐봐. 공동대리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어. A, B, C. 이걸 대리인이 수인이 있다. 이렇게 수인. 대리인이 여러 명 있죠? 그러면 대리인이요, 상대방한테 말하는 것을 무슨 대리 한다? 능동대리죠. 상대방이 대리한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동대리죠. 이렇게요. 능동대리, 수동대리. 여러분, 능동대리 뭐예요? 능동대리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예요. 수동대리는 무슨 대리한다? 각자가 대리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능동대리죠. 능동대리는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무슨 대리한다?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죠. 공동으로. 누가요? 친권자. 법률의 규정. 친권자. 그런데요, 수동대리는요, 수동대리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 언제나 각자들이, 언제나. 그럼 봐봐. 이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대리인이 수인일 때 각자 대리한다. 맞는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각자니까. 그런데요,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능동대리는 언제나 각자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공동으로 대리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능동대리뿐만 아니라 수동대리도 각자 대리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동대리도 가능하다. OX, X 뭐는 안 된다? 수동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각자 대리.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동대리에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능동대리라는 법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된다, 부분적으로 적용이 된다. 수동대리에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돼요, 부분적으로 적용이 돼요? 부분적으로. 왜요? 여기 한번 봐봐. 수동은 언제나 무슨 대리다? 각자. 근데 능동은요, 각자가 되고 모두 되고 공동되죠. 그러니까 공동은 여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적용된 것이 아니고 뭐만 적용돼? 부분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됐죠? 자, 공동대리 봐요. 공동대리 밑에 이름요 4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동대리 대리인 수인일 때 능동대리는 원칙적으로 각자, 예외적으로 공동,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따라서 수동대리는 능동대리라는 법원칙이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럼 봐봐요.
그 후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란 봐봐. 오늘 여러분요, 자기계약하고 여러분요, 직접거래하고 같아 틀려요? 중개사법에 직접거래 있죠? 자, 그다음 봐.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요, 원칙 있죠? 원칙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다? 자기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쌍방대리가 있어요. 자, 여기요. 여기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오면 여기 원칙이죠? 여기는 매도인이 있고요. 매도인. 여기는 매수인이 있어. 계약서에 보면 매도인, 매수인 있잖아요. 여기 한번 봐봐. 원칙은 어떻게 하죠?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있고 병이 있고요. 여기 갑이 우리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럼 우리 병하고 이제 계약을 하죠. 그럼 여기 뭐라고 그래?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이다. 여기는 뭐? 병. 자기계약은 뭐죠? 자기계약은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줘. 집 좀 팔아달라고. 그랬더니요, 을이요, 자기가 사버려. 을이. 자기가. 여기는 뭐란다?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이다. 여기 누구다? 을.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그럼 여기 딱 보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해요? 을이 유리하고, 본인이 뭐죠? 본인이 불리하죠? 그래서 자기계약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불리하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이 불리하지 않으면 그럼 할 수 있어, 없어? 본인이 불리하니까 못 하겠다고 그랬죠. 반대로 해서 가면, 자기계약일지라도 본인한테 유리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아, 그 말이 있다잖아요. 있다.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죠? 여기 한번 봐봐. 지금 갑이 있죠? 갑이 을한테요, 자기 아들이가 17살짜리요. 아들내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를요, 증여를 하고 싶어, 증여. 그러면 아버지가요, 증여자죠? 증여자고요. 이 아들내미가 17살 때 미성년자인데 수중자죠. 그러면 증여는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내미가 미성년자니까 취소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증여자는 갑이고요. 아버지가요, 을이 지금 누구죠? 을의 대리인 갑. 아버지가요, 을을 대리해가지고 계약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을을 대리해가지고. 혼자서. 이걸 자기계약이라고 그래. 그럼 봐봐요. 지금 여기서요, 을은 누구예요? 을은 본인이 아니에요? 을이 본인이지 아니에요? 을의 대리인 갑. 그랬으니까 대리인은 갑이고, 을은 본인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대리인이요, 을을 위해서 일을 했죠? 을을 위해서? 그러면 을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해, 불리해? 판단이 안 서요? 아니, 집을 공짜로 준다잖아요. 그럼 유리해, 불리해? 그러니까 유리하죠. 본인한테 유리하죠. 본인한테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계약이지만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인정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한다?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해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인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유효이다. 이러면 생각이요. 이러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있느냐? 악이라는 말이 있다. 그럼 무조건 나쁜 걸로, 민법에서. 민법의 악의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미성년자다 그러면 무조건 걔는 안 되는 걸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는요, 미성년자도 본인이죠. 본인이 될 수 있죠. 법정 대리가 뭐예요? 법정 대리에서 누가 본인이에요? 법정 대리다. 그럼 법정 대리 아버지 친권자가 대리인이죠. 그러면요, 미성년자가 뭐예요? 본인이잖아요. 여러분 17살짜리 10살짜리 애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 있어, 없어?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죠? 여러분은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어디서 갔는데 우리 애가 보니까요, 딱 보니까 우리 애인데요, 아주 이상한 짓 행동하고 있어. 창피해 죽겠어. 그럼 뭐라 하죠? 저쪽에서 혹시 제 알아요? 물어보죠. 아, 예, 내가 제 대리인이에요. 이러면 되죠. 알겠죠? 대리인. 그러면요, 엄마다 그러면요, 좀 창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나 제 대리인인데 왜요? 법정 대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본인이죠. 법정 대리인. 대리니까 그 을은 누구다? 본인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쌍방대리 뭐죠? 쌍방대리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요, 집을 하나 팔아달라고 을한테 대리권을 줘. 알겠죠? 그런데요, 영국에 있는 사람이요, 뭐라냐? 나 우리나라 이제 기구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가 이제 영국 기구에 살려고 그러는데 집 하나 사달라고 대리권을 줘. 알겠죠? 둘 다 대리권 줘. 둘 다 본인이에요. 둘 다 대리권 줬으니까 둘 다 본인이라고. 병을 항상 상대방 그러면 큰일 난다고. 둘 다 대리권 줬으니까 둘 다 본인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 을 혼자서 갑의 집을 병한테 파는 계약을 혼자서 하는 거예요. 매매대금도 혼자 정하고. 알겠죠? 여기 뭐라 한다?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 그 다음에 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혼자서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죠. 그런데 을이요 병하고 친해. 그럼 누가 손해를 봐? 갑하고 친하면 을이 병이 손해 보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갑하고 병하고 뭐라고 그랬죠? 본인이라고 그랬죠? 어느 누구도 본인은 손해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쌍방대리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 계약 쌍방대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다. 그럼 뭐가 된다? 그것은 무권대리가 돼. 이런 무권대리를 뭐라 한다? 무권대리를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이 말이죠. 무권대리를 뭐라고 그래?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너무너무 간단하니까요. 한번 봐봐요. 동일 물건이에요. 물건이 딱 하나가요. 입찰이다. 경매가 났어. 그런데 갑도요 병도요 서로 을한테요 자기한테 낙찰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물건은 딱 하나인데 서로 낙찰을 받아달래. 그럼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그 시험 합격하자마자 합격하면 두 가지 교육을 받는 게 좋아.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육을 해야 되니까 뭐죠? 실무 교육 받아야 되죠? 그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언제 공고가 나올 거예요. 입찰 매수 대리인 있죠. 중의사법 보면 나와. 중의사법에 보면 알겠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경락을 받는데 대리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교육도 한 일주일 정도 한단 말이죠. 그 교육을 받는 게 나아. 알겠죠? 받으려면 뭔가 하나 더 나오잖아요. 남들은요 자격증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나는요 그걸 좀 확대 복사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붙여놓으면요 입찰 매수 대리인도 있잖아. 사람들은 다 일반인 모든 사람들은 경매는 안 해도 관심은 있어. 알죠? 그때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오면은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남의 경매요 받아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나는 뭐가 있어요? 입찰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신뢰성이 좀 있고 좀 더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실무 교육만 하고 안 해. 왜? 내가 언제 입찰을 할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러면요 우리가 보면은 막 선생님들 보면 막 자기 경력상 보면 별 쓸데없는 거 다 써놨어 이것저것. 그건 뭐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무실로 들어오면 누가 여러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적어도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낫고 또 보면 뭐 여러분 뭐 경영 지도사니 뭐 쓸데없는 또 이런 것들이 민간 자격증인데 민간 자격증 그 민간 자격증은요 어디다 창신동인가 어딘가 거기 가면 그 뭐지 복사는 꼴목이 있는데 무슨 동이죠 거기? 무슨 동이 있어? 거기 가면 복사 인쇄하는 거 인쇄공업이 있단 말이죠. 거기 가면 그냥 만원 주면 복사 하나씩 해줘. 알겠죠? 갖다가 걸어놓으면 돼. 알겠죠? 쭉 갖다가 걸어놓으면요 있어 보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입찰 매수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을이요. 그러면 이 입찰 매수 대리인이 물건 하나인데 갑하고 병하고 둘 다 받는다. 그러면 쌍방 대리죠. 그러면 원래 쌍방 대리면 무권 대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판례가 무효라고 그랬어. 무효. 우리가 이 무효는 아무 말이 없이 무효는 유동적이 아니고 확정적 무효를 얘기한단 말이죠. 판례가 무효라고 그랬어. 무권 대리 그러면 큰일 나. 왜 그랬을까? 왜 판례가요? 이거 쌍방대리인데 무권대리라고 해야 되는데 왜 무효라고 했을까? 경매는 공법상의 행위죠. 우리 지금 민법은 사법상의 행위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적으로 공법행위는 사법관계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공법은 공법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것을 무권대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 무효라고 얘기했다. 아주 중요해. 모든 국가고시에 다 났단 말이죠. 알겠죠? 당연히 우리 시험에도 나왔죠. 2번이나. 알겠죠? 뭐라고 한다고? 그것은 뭐라고 한다? 무권대리다. 무효이다? 무효라고 얘기한다. 그럼 자 이제 이걸 이제 자기가 쌍방대리 금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하나 보냐면 자기가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뭐냐? 우리 법적으로 뭐라 하냐? 본인의 승낙.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본인 뭐죠? 채무이행. 채무이행은요.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돼. 없어도. 그런데 이 채무이행이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있어. 있어야만 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자, 크게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해. 승낙이 없어도 채무이행은 승낙이 없어도 할 수 있어. 그럼 봐봐요. 내가요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본인의 통장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본인의 통장을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그걸 뭐냐 금전 출납 대리권이라고 그래. 그럼 출납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어. 그런데요 본인이요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 그 돈이 오늘 갚을 날이에요. 통장을 열었더니 돈이 있어요. 그럼 갚을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리인이 채무 이행할 때는 본인한테 묻지 않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대리인이요 본인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오늘이 돈 갚을 날짜예요. 그럼 대리인이요 본인의 통장을 열어볼 권한이 있으면, 본인의 통장을 열어가지고 돈이 있으면 본인의 통장에서 자기 대리인 통장으로 계좌 이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본인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채무이행이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안 되고 다툼이 있어. 서로 지금 돈을 갚았냐 안 갚았냐 다툼이 있어. 기한이 돈 갚을 날짜가 미도래.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 알겠죠? 그 다음에 다툼이 있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항변권이 붙어. 항변권이 붙어 있어. 이런 경우는 이런 것은 채무이행은 된다 안 된다? 채무이행은 안 돼. 반드시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승낙 없이는 절대로 안 돼 이것은.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강의 노트 한번 봐봐. 맨 위에 42페이지 맨 위에 한번 봐봐. 그림 보세요. 1번 맨 쪽에 자기약 쌍방대리 금지죠. 1번 2번하고 3번이 중요해. 부가 미성년자인 자를 들여서 그 자에게 증여하는 계약 유효라고 그랬지 아까? 자요 입찰 여자에서 동일 물건에 대해 2인 이상의 대인이 됐다. 무권대리라고 그랬어 무효라고 그랬어? 무효. 아주 중요해. 무효. 변환을 해야 되겠죠? 아까 또 자기약 쌍방대리는요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은 된다고 그랬죠? 본인의 승낙, 법무사의 등기 사무.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죠? 주식 있죠?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거 명의에서 이것은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어요. 사채업자가 아니고 사채 알선업자예요. 알선. 여러분 알선 동그라미 해봐. 알선. 여러분 알선이 뭐예요? 알선. 알선은 여러분요 중개사법에서 나와 안 나와? 중개사법에 보면 중개는 뭐라고 그래? 중개는 맨 끝에 알선하는 것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알선은 중개죠. 봐봐.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채무자한테 주면서 채무자한테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채무자한테 높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주면서 뭘 받아 또 수수료를 받아. 채권자한테. 그걸 알선, 중개업자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 다음에요 뭐가 있죠? 변호사죠. 변호사가 강제 집행 절차에 참가하죠. 변호사. 그럼 봐봐. 강제 집행 뭐죠? 압류나 가압류 절차죠. 이런 것은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으면 유리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불리하고 그런 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변호사는 강제집행 절차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밑에요 본인의 채무이행이죠.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돼. 근데 밑에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채무이행도 안 되는 거. 어떤 채무이행이 안 된다? 다툼 줄 것이고 항변권 줄 것이고 기한 미도할 때 미도래 줄 것이고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다툼이 있고 항변권이 있고 미도라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6번 뭐라고 돼 있어? 금전 출납의 대리권이 있는 경우 변제기일에 본인의 승낙 없이도 본인의 계좌에서 대인의 계좌로 계좌 이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채무이행이니까 가능하다. 그 밑에 한번 봐봐. 밑에 요약집을 봐. 43페이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되어 있나요? 1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 줄거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끝에요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허락이 없으면 못해. 결국 무슨 말이죠? 쌍방 대리나 자기 계약을 하려면 허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허락이 있으면 돼. 그 다음에 그러나 채무이행 줄거 채무이행은 허락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 채무이행은. 그런데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는데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어? 다툼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이 말이죠. 허용되는 경우 봐봐. 본인의 승낙, 기억. 허용되는 경우 뭐라고 나왔죠? 법무사 뭐다? 법무사의 등기 맨 끝에 등기 신청행위 이렇게. 2번요. 친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자녀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거 주식의 명의겠어? 그 다음에 니은은요 사채 알선업자. 그런 것은 된다고 그랬죠? 3번은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죠? 이퀄서 거기다가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4번을 보면 뭐라 나왔죠? 4번 보면 뭐냐면 맨 끝에 첫 번째 끝에요 대물변제 선택 채권 선택 경계. 그 다음에 다툼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줄거. 그 다음에 항변권 동그라미.
이런 것들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툼이 있고 항변권이 있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124조는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줄고 다 적용되고 6번은요 무권대리 줄고. 그런데 7번이 중요하죠. 동일 물건 줄고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 그 다음에 2인 이상의 대리인 맨 끝에 무효이다. 그게 이제 키워드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2인 이상의 대리되면 무효이다. 그 다음 2번 공동대리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능동대리 경우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대리 동그라미. 예외적으로 무슨 대리? 공동대리. 수동대리 할 때 수동박스에 1번에 능동대리 할 때 능동박스하고 2번에 수동대리 할 때 수동박스. 바로 옆에 언제나 각자 대리 이렇게 언제나 각자 대리 따라서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어떻게 부분 동그라미 부분 쪽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3번은요 공동대리인 중 줄고 1인이 단독으로 대리행위 그럼 맨 끝에 무권대리가 돼. 왜 그러죠? 봐봐요. 우리가 공동대리를 A하고 B하고 C가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그랬어. 그런데요 C가 자기 독자적으로 한 사람이 C가 그냥 독자적으로 계약을 했어. A, B, C가 같이 하라고 했는데 C가 혼자 있어. 그러면 권한이 C 혼자 하면 권한이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자 봐봐 3명이서 같이 하라고 그랬죠? 근데 혼자 있어. 커졌어? 줄어들었어? 작아졌어요. 자 봐봐 한 명씩 하면 퍼센트가 몇 퍼센트예요? 33.33이죠 3분의 1이죠 33, 33이죠 혼자서 하면 몇 프로예요? 100%죠 알겠죠? 커졌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은 얼마죠? 3분의 1인데 3분의 1인데 지금 얼마 3분의 2 이렇게 하나? 3분의 1인데 혼자 있으니까 3분의 2 남의 것도 행사했죠? 이 3분의 2는 권한이 넘었죠? 그러니까 유권이다 무권이다 3분의 1은 유권대리 무권대리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라겠는데 한 사람이 하면은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얼마가 무권이다? 자기 것 빼고 나머지가 무권이다 이 말이죠. 얼마가 무권이다? 3분의 2가 무권대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것을 무권대리다 이렇게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